안녕하십니까. 이병도입니다. 2022년 9월 13일 화요일은 나흘째 강렬하게 오르던 주식시장이 8월의 맹렬한 인플레이션이 시장을 뒤흔든 후 미 주식시장이 저점을 다시 테스트할 수 있는 여부에 대한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실망스러운 8월 소비자 인플레이션 보고서 이후 금리 전망을 재평가함에 따라 주식은 6월 저점을 다시 테스트할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8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0.1% 상승했지만 이코노미스트들은 0.1%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는 연준이 금리 인상에 대해 더욱 공격적일 것이라는 추측을 촉발했으며 일부 전문가들은 다음 주에 전체 퍼센트포인트 인상의 베팅까지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반응으로 주식은 매도세를 보였고 달러는 강세를 보였고 채권 수익률은 상승했습니다. 10년물 국채 수익률 3.46%에 잠시 닿아 올해의 최고치로 다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3.49%의 최고점은 주식이 바닥을 치고 S&P 500이 최저점인 3,636을 기록했던 6월 중순이었습니다. 정확하게 6월 17일이었습니다. S&P 500은 화요일에 4.3% 급락한 3,932.69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높은 이자율은 주식, 특히 가치가 높은 성장과 돈이 저렴할 때 가장 좋은 기술주 이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수익률이 상승하면 특히 주가가 하락할 때 채권이 더 매력적인 투자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CFRA의 수석시장 전략가인 샘 스토발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10월에 비수기가 올까요? 중간선거가 있는 해에 연말 랠리를 열 수 있을까? 스토발은 시장이 9월과 10월에 매도세를 보였지만 4분기에 랠리하면서 중간선거에 일반적으로 따르는 과정을 따를 것으로 예상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투자자들이 인플레이션 경로와 연준이 얼마나 높은 금리를 인상해야 하는지에 대해 불분명하다면 역사적 패턴이 반복될 것이라는 가정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스토발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중기 연도마다 소위 대통령 중간평가마다 10월 31일부터 다음해 10월 31일까지 총 수익률 기준으로 주식시장이 상승했다고 말했습니다. 평균 총 수익률은 21%였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기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중간선거가 있는 해에 중간선거 이후에 평균 총 수익률은 21%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사람들은 GDP 성장률, 이자율 전망, 수익 전망, 계절적 패턴, 역사적 선례에 대해 정말로 의문을 갖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CPI 보고서는 보고서에 진입한 시장에 대한 가혹한 타격이었습니다. T3 라이브닷컴의 파트너인 스콧 레들러는 시장은 5일 동안 가벼운 숫자가 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지난 5일 동안 주식 상승은 실제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하루 떨어진 것으로 충분히 5일 동안 오른 것을 상쇄시켰습니다. 시장이 좋지 않아. 오늘은 모두가 틀렸던 것 같다고 스콧 레들러는 혼자 중얼거리고 있습니다. 레들러는 S&P에 대한 다음 테스트는 3,900을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이며 그렇지 않은 경우 6월 저점 테스트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6월 저점이라는 건 S&P 500이 3,666이 오르내리는 관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3,900을 유지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3,900을 유지를 못한다면 6월 저점을 다시 테스트할 가능성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투자자들은 연준이 너무 많이 금리를 인상한 다음
연말이나 내년 초에 일시 중지할 것이라는 견해에 잠복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화요일 CPI 보고서, 소비자 물가지수 보고서 이후 기대치에 대한 폭력적인 가격 조정이 있었습니다. 오늘의 가격 조정을 폭력적인 가격 조정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선물 시장은 내년 4월 연방기금에서 4%의 높은 가격을 책정했지만 최근 CPI 이후 그 기대치는 4.43%로 빠르게 뛰어 올랐습니다. 그 고점은 연준이 금리 인상을 중단하는 종점인 최종 금리에 대한 기대치로 간주됩니다. 레들러는 인플레이션이 계속 고작되기 때문에 피벗 프로세스, 즉 연준 정책 전환 프로세스가 더 빨리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나중에 생각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연준이 혹시나 정책 전환을 할까? 소위 말해서 매파적인 기조에서 비둘기파의 기조로 바꾸는 것 수도 있다는 가정하에 지난 5일 동안 주가가 상승하였다는 이야기입니다. LPL이 수석 글로벌 전략가인 퀸시 크루즈비는 6월 저점이 다시 작동하고 있으며 다음 주 회의에서 연준이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연준이 세 번째 연속으로 0.75 베이스 포인트 인상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베이시스 포인트는 100분율 포인트 0.01과 같습니다. 그러나 연준이 이후 회의에서 더 공격적으로 금리 인상을 더 오래 유지할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노무라의 경제학자들은 심지어 다음 주에 전체 퍼센트포인트 인상을 예상하기로 예측을 바꿨습니다. 연준은 다음 주 화요일과 수요일 회의를 갖고 다음 주 20일과 21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수요일 오후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브리핑을 받습니다. 크루즈비는 연준 기자회견은 드라마에서 지난 9월 28일 했던 잭슨홀 회의와 같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파월은 지난달 와이어밍주 잭슨홀에서 짧은 준비 연설에서 8분 50초를 얘기하는 겁니다. 짧은 준비 연설에서 놀라울 정도로 매파적이었습니다. 그가 기자회견에서 잭슨홀에서 그의 공연을 반복한다면 시장은 그가 의미하는 바를 말하고 그가 말한 것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이는 주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저점을 다시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9월 21일 오후 파월의 브리핑이 강경하게 나갔을 때 보다 주시장은 6월의 저점을 다시 찍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주식시장은 상당한 충격을 주었습니다마는 그 충격을 몰랐던 바가 아니고 예상하였던 바가 일어난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번 9월 21일 연준 파월 의장의 어떤 브리핑을 하는지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공부하는 자세로 공부하는 투자자가 됩시다. 공부하는 투자자만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성공은 공부하는 만큼 비례합니다. 감사합니다.